안녕하십니까. 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TV입니다. 상법 관련 이슈 중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실무상 질의가 많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개요입니다. 자산 규모별로 감사위원 선임 주체가 다릅니다. 자산 총액 1천억 원 미만인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일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합니다. 반면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일반 감사위원회보다 강화된 구성 요건이 적용되는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산 총액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의 경우에도 별도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위원 선임 근거와 주체를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상법 제415조의 2가 적용됩니다.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천억 원 미만인 경우 사회이사라면 상법 제382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이사가 아니라면 별도 제한 없이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됩니다.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이라면 사회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사회이사라고 하면 상법 제382조와 제542조의 8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법인이 자산 총액 2조 원인지 여부에 따라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면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하여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2조 원 미만이라면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이사가 아니라면 상법 제542조의 11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선임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 1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 상정 방법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이사 선임 안건과의 관계에 따라 상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보통 결의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 됩니다. 특례감사위원회는 일반 감사위원회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감사위원회와 같이 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일괄 선출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를 분리선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의 수는 정관에서 2명 또는 3명으로 정한 경우에 그에 따르며,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1명만을 분리선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할 수 있습니다. 일괄선출 방식과 분리선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선출 방식입니다. 이사 후보자 A, B, C, D가 있고 이 중에 B, C, D가 감사위원 후보자라고 가정합니다. 일괄선출 방식은 1호 안건으로 먼저 A, B, C, D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가결이 되면 다음 안건인 2호 안건으로 B, C, D에 대하여 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는 방식입니다. 분리선출 방식입니다. 감사위원 후보 B, C, D 중 B 1명만을 정하여 이사 선임 시부터 A 및 C, D와 분리하여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식입니다. 분리선임 방식의 경우 3호 안으로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B 선임의 건이 별도로 구분 처리됩니다. 그 결과 B에 대하여는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을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선출 방식을 둔 취지는 뒤에서 설명하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제와 연결됩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독립적인 인사를 선임하고자 하였는데,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 선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한 명의 감사위원은 이사 선임 시부터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개정된 내용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입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 종족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 개인별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3% 룰이 적용되며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이를 비사회이사라고 하는데, 이 비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추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은 합산하여 3% 룰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에는 보통결의 요건 중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찬성하여야 하는 기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이 가능합니다. 3% 룰 때문에 의결 종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정족수 산정 절차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산정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에서 자기 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 100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 룰을 적용하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재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회이사인 경우와 사회이사 아닌 경우와 다른데, 사회이사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3%가 적용되므로 57주가 되고, 사회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은 합산하여 3% 룰이 적용되므로 52주가 됩니다. 참고로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내용입니다. 이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빼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정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실제 주주총회장에서 감사위원 선임 결의에 찬성 표결한 주식수가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찬성 주식수가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비사회이사인 경우에 재산정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가 52주라고 가정할 때 30주가 참석하여 16주가 찬성하였다면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되나, 20주가 참석하여 12주가 찬성하였다면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 요건은 충족하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인 13주에는 미달하므로 부결 처리됩니다. 한편 전자투표 도입 시에는 출석 주식수의 과반수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20주가 참석하여 11주만 찬성하더라도 가결 처리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 해임입니다. 해임 주체는 선임 주체와 동일합니다. 일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이며 특례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입니다. 감사위원 해임 시 의결 종족수입니다. 선임은 보통결의이지만 해임은 특별결의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사위원회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해임하며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계산은 선임 시와 동일하게 사회이사인 경우에는 주주별 3% 룰이 적용되며, 비사회이사인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주주 등은 합산 3% 룰이 적용됩니다. 선임 시와 달리 전자투표를 채택하더라도 의결 종족수 완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 해임과 이사 해임과의 관계입니다. 일괄 선출 방식으로 선임한 감사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 지위를 유지한 채 감사위원 지위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사 지위까지 같이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 시 감사위원 지위뿐만 아니라 이사 지위도 해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한 감사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와 감사위원 지위를 모두 상실합니다. 선임 주체가 이사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해임할 경우 별도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지 않는 한 이사 지위는 당연히 유지됩니다. 이상 감사위원회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